ADHD 증상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게 돼요.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벼락치기가 되어서 시간 내에 마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집중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좀 한해서 집중하고 시작은 했는데 끝맺음이 어려웠다든지 또 물건을 좀 부주의하게 자주 잃어버리거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려서 학업이나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이었다면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충동성과 집중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충동 조절이 어려운 것도 ADHD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주로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게 돼요. 특히 하기 싫은 것들, 지루한 것들은 지금 당장 하기 싫은 마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벼락치기가 되어서 시간 내에 마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력 부족 때문이기도 한데요. 특히 선택적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거를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는 능력인데 이게 부족하면 자꾸 다른 길로 새게 돼요. 예를 들면 데이트를 가려고 빨리 준비를 하고 막 나서야 되는데 갑자기 막 청소할 게 눈에 들어오고 그거 하다가 나가는 시간을 놓치게 되죠. 또 한 가지 주의력 중에서 주의력 전환이 부족한 경우도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과몰입을 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ADHD 분들이 집중을 아예 못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들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집중하는 과몰입을 하는 게 특징인데 지금 빨리 하던 걸 마무리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파고파고 들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게 됩니다. ADHD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실행 기능과 조절 기능 부족하다는 건데 실행 기능은 이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행해 나가는 기능이고요. 조절 기능은 감정을 조절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죠. 이제 같은 ADHD를 진단받은 분들도 어떤 기능이 더 부족하냐에 따라 사실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절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노나 감정, 충동 조절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좀 특징적인 건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화를 낼 만한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그 화의 정도가 너무 갑자기 커진다든지 이런 거고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먼저 다짜고짜 너 뭐야 이렇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좀 보고 참고 있어도 좋을 텐데 막 정의의 사도처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꼭 좀 나서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대표적인 예가 돈 관리예요. 그러니까는 큰 거를 사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좀 소소하지만 쓸데없는 거를 자꾸 산다든지 아니면은 좀 한 방을 노리고 갑자기 큰 돈을 투자해서 잃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 12세 이전부터 집중력 저하나 충동 조절 어려움 이런 증상들이 시작되었다. 이런 게 바로 첫 번째 감별점이고 또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의 일상생활이나 직업, 학업에 영향을 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비록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도요. 내가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 그러면 ADHD 할 수는 없어요. 또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지의 유무인데 이거는 동반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어떤 증상이 먼저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DHD와 우울증은 동반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증상만으로도 사실 집중력 저하나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ADHD 증상이 먼저 시작되고 나서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기존의 증상이 악화가 된 건지 아니면 전혀 증상이 없다가 우울증이 먼저 시작되어서 마치 ADHD 증상처럼 보이는 건지를 잘 감별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뭔가 ADHD가 온라인상으로 알려지면서 이걸 너무 쉽게 판단 내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고 신중하게 진단을 내려야 하는 정신과적 질환입니다. 그래서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섣불리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12세 이전부터 뭔가 잡생각이 너무 많다든지 상상이나 공상을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한다든지 또 내가 집중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좀 한해서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는 전혀 집중을 잘 못한다든지 항상 시작은 했는데 끝맺음이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자꾸만 해야 할 일들을 미루거나 시간 내에 완수를 하지 못했다든지 또 물건을 좀 부주의하게 자주 잃어버리거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려서 학업이나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또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면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 정확하게 진단이 내렸다는 전제하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이 약물 치료는 사실 또 각성제 계열과 비각성제 계열로 나뉘어요. 각성제 계열은 메틸 페니데이트만 유일하게 국내에 도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뭐 12시간 지속되는 게 이제 콘서타, 8시간 지속되는 뭐 메디키넷, 2-3시간만 지속되는 페니드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비각성제는 유일하게 지금은 아토목세틴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같이 올리는 게 각성제라 보시면 되고 노르에피네프린만 올리는 거를 비각성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성제의 가장 이제 흔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욕 저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빈속에 먹었을 때는 속이 좀 메스껍다든지 뭔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위장 장애를 가장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말 그대로 각성제다 보니까 잠을 좀 깨웁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자칫하면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오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심계항진을 유발할 수 있고요. 좀 치명적인 부작용은 고혈압이 아주 조절되지 않게 높은 분이나 뭐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뭐 뇌의 뇌출혈 이런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쓰거나 혹은 안 쓰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린이들 경우에는 틱 장애를 조금 더 유발할 수 있다 혹은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비각성제를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비각성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틱, 그러니까 도파민을 올리지 않으니까 운동과 관련된 그런 부작용은 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노르에피네프린을 올리기 때문에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한다든지 그러한 심계항진의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약물적인 치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지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할 때 그전에는 아예 이 근육을 쓸 수가 없었어. 근데 약물 치료를 하면서 얘가 이제 움직여져. 근데 아직은 좀 미약해. 왜냐하면 내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강하게 하려면 훈련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인지치료예요. 그래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인지 행동 치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시간 관리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뭐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다. 그러면 같이 이제 치료자와 계획을 세우는 방법들을 공부를 해보고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해요. 같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전에서 써먹어 보는 걸 계속 훈련하는 인지행동 치료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제 일단 ADHD 분들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이 두 가지가 결핍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우리 각성, 그러니까 잠을 깨우는데 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각성이 좀 느리게 되는 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느리게 되는 게 ADHD라서 밤이 되면 우리가 풀로 각성이 돼서 막 말똥말똥 하거든요. 밤에는 막 자기가 아까워. 근데 오전에는 잠을 깨우는데 오래 걸려서 그래서 오전 내내 좀 멍하거나 찌뿌둥한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서 갑자기 잠이 뭐 불쑥불쑥 든다든지 이거는 ADHD가 아니라 기면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질환일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ADHD에 대한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